bas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예, 떡님마을님도 어서오세요. 네. 예, 떡님마을님, 그, 황교안씨 관련주들은 시간에서도 급등을 또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작하는 거겠죠, 그죠? 잠시 뒤에 여기 방송에서 또 언급드릴 거니까, 네, 방송, 네, 들으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방수창 제목에다 써놨지만 이제 중국 우한 폐렴 이후에 이 증시의 주도주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도대체 누가 주도주였는지 그리고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참여 인원이 좀 적죠, 그죠? 네네. 예, 이글 건강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진우맘님, 건강해운 가득님, 오늘 저기 회원 가입하셨죠? 예, 어서 오세요. 네. 백세장수님, 네. 건강해운 가득님도 이쪽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종목 진단이랑 요거 싹 해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네. 자, 그리고 우리 샤크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네. 열려라 무지개님도 어서 오시고, 네. 우리 정대님하고 청사님, 네. 이현정님, 네. 똥님마을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질문 잘하셨어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황교안 씨주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강의 노트에 별표까지 쳐놨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이제 아무튼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얼마 전에 어떤 그 기자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국 옆에 산다는 게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옆에 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무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참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터질 때마다 참 가슴을 좀 답답하게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좀 출렁거렸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 특히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여기도 중국이 나와요.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신 여러분들 마음에 또 이 중국 문제 때문에 또 요번에 많이 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데 생각해보면 개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급등했는데 이런 급등은 잘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어제 너무 이제 세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쉬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셨지만 실제로 종목은 좀 떨어졌죠, 그죠? 그런데 다른 나라 증시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 세계 증시, 우리나라 증시 빨리 이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 주도주들의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이 얘기 해드릴 거예요. 왜 제가 요즘에 이제 스윙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스윙이 좋은지 저희 방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를 오늘 같이 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한 폐렴 때문에 증시가 급락했던 것부터 잠깐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금요일 날은 또 이런 걸 또 체크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시죠.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사실상 급락한 거는 요게 다예요. 그죠? 요거 한번 급락하고 신고가 났죠? 미국의 나스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다우 지수죠?
한 번 하락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락했죠. 네, 요게 이제 하필이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급락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급락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월요일날 달달달달 떠셨어요. 하지만 그날이 저점이었죠. 그죠? 네, 항상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폭락 나올 거다 하는 딱 그 지점이 희한하게도 그날이 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여기였었어요. 근데 미국도 하나, 둘, 셋, 넷 쭉 끌어올리면서 악고점을 제꼈죠.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쉬운 건데요. 조정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될 거라면 절대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못 돌아갑니다. 조정이 나올 때는요.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만큼 올라오고 또 떨어지고요. 이만큼 올라오고 또 떨어져요. 근데 가짜 급락 있죠. 이런 이제 단기 투매는 어떻게 되냐면 급락했다가 바로 회복을 시켜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큰 충격적인 이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아서 잠깐 기절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방 올라오죠. 저는 항상 그래요. 이렇게 금방 막 빠르게 막 감아 올리는 거 볼 때마다 아이고 세력들이 개인들이 손절한 주식 못 사게 하려고 또 그러는구나. 전 대부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요번에 미국 주수가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 앞에서 어제 얘기하면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금요일이라서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어때요? 급락했던 그 자리 원래대로 다 돌아왔죠? 양봉 하나만 더 나오면 52주 신고가 나올 판이에요. 그렇잖아요. 독일입니다. 왜 자꾸 독일 증시 보여드리냐면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중요한 지수거든요. 이제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지수는 물론 우리나라겠지만 경제 규모로 따지면 일본이죠. 그죠? 일본도 보시면 어때요? 원래 자리 돌아왔죠?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여기 위로 올라왔잖아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단기 조정 끝난 거예요. 뭘 어렵게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잖아요. 개파락했던 거 메꿔버렸잖아요, 다. 네. 그냥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이거 캔들 다 세봤자 5개, 6개, 7개밖에 더 되겠어요? 솔직히 급락할 때 떨어진 캔들은요 5개밖에 안 돼요. 딱 일주일짜리 그거였다고요. 근데 솔직히 중국 우한 폐렴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경제와 뭐 이런 일상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터졌다고 해서 증시가 꼭 폭락하느냐? 단기적으로 폭락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승 추세를 꺾지는 못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우한 폐렴 초기부터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었냐면 저는 2015년도에 이거랑 똑같은 메르스 걸 겪어봤거든요. 얘기 한번 해드리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메르스 때 메르스, 신종플루, 에볼라, 뭐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별의별 걸 다 겪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어요. 자,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 차트를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요 안에서 메르스가 터졌거든요. 메르스가 언제 터진 것 같으세요? 요 안에서 메르스가 터졌어요. 그때 사람들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는 실제 우리나라에 사망자가 많았어요. 자, 여기에서 메르스가 언제 터졌을까요? 차트만 봐서는 여기나 여기서 메르스가 터졌을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메르스가 터져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할 때가 여기였어요. 메르스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모르셨죠 이거? 네. 주식시장은 항상 이랬다니까요. 5년 전에 이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요번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요? 많이 봤거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난리 났었죠? 그때도 봤고요. 2013년인가 2014년에 에볼라 다 겪어봤거든요. 네. 증시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할 수 있는데 이게 다였어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우한 폐렴이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만큼 불안해 하셔가지고 증시가 폭락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당시에 이랬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 그때 메르스가
여기서 터진 게 아니라 여기서 터졌어요. 여기서. 오히려 더 신고가 났어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전 세계 증시가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1, 2주 정도 출렁거리긴 했지만 다 바로 회복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단서 조항이 있죠. 단 모든 종목이 회복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잘못된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빨리 교체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죠? 모든 종목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누워버리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일반 개별주들이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어제 했었죠. 그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면 처음에는 지수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지수가 빨리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가 급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개별주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올라오냐면 재료가 있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겠죠. 재료가 있는 그런 개별주들이 먼저 올라와요. 당연히 세력 매집이 잘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먼저 막 상한가를 꽂으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주들이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조정 안 오네? 중국 우한 폐렴 때 폭락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씨 내가 속았잖아 이러면서 종목을 다시 사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겠죠. 그때 개별주들 이제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는 그런 종목들도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지수가 이미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매집이 안 돼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사시기 때문에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도 일반 개인들의 종목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는 주식은 독약과도 같아요. 서서히 사람을 죽게 만드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요번에 이제 급락하고 또 반등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종목은 쓸만한 종목이구나. 아, 내가 좋게 생각했던 이 종목 몹쓸 종목이구나.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위기를 한번 겪어보면 진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듯이 종목도 이렇게 한번 시련을 한번 겪어보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만 있는지 세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면 압니다. 네. 실제로 저는 그래서 제가 추천한 종목이 흔들면 뭐 100%는 아닌데요. 네. 좋아할 때도 있어요. 좋아할 때가 있다니까. 오늘 막 급등하다가 좀 내려 그 장중에 오늘 16%인가 15% 이상 급등한 게 있거든요. 3일 전에 샀어요. 3일 전에 매수를 했는데 3일 전에 그러니까 이 코스닥 지수가 화요일일 거예요. 막 이 초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추천한 그 개별주들이 다 플러스였어요. 근데 이날 추천한 고녀석만 마이너스 3%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2% 3%. 그래서 제가 장중에 웃었어요. 그 종목을 보면서. 우리 방에서 추천 나갔거든요. 우리 방 회원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회원들이 그 투자 금액도 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매수 하나만 나가면 종목이 살짝 눌려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아세요. 추천하자마자 이제 살짝 마이너스 막 2% 3%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원들이 아 세력이 있구나 이렇게 해요. 다른 데서는 이제 뭐 추천하자마자 막 하락하면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걸 줄 수 있냐고. 저희 방 회원들은 좋아하세요. 왜요? 세력이 매집돼 있으면 요즘에는 추천하면 슥 눌러요. 그 종목이 오늘 15% 이상 급등했어요. 이낙연 관련주였거든요. 네, 확 들었어요. 아무튼 이날 막 혼자서 살짝 누르더라고요. 다 빨간색인데 웃었다니까요. 네, 이게 여유예요. 네, 사람들은 우한 폐렴 때문에 뭐 중국이 뭐 8% 폭락했고 하한가가 3,000개나 갔고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저는 종목 추천해놓고 특히 이낙연 씨 종목 추천해놓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 회원들도 설명을 다 해드렸고 네. 오늘 아무튼 급등했다니까요. 종목은 아직 못 가르쳐 드리죠. 왜냐면 15% 수익 내려고 산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내려고 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종목에 더 집중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개별주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제 좀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많이 아시는
이평선을 하나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21선을 보시면 돼요. 자, 21선인데 그 투매나 급락에 나오면 21선을 무조건 깨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반등 나올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빨간색이 21선이에요. 반등 나오다가 21선에서 한번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원래 보통 이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그냥 21선을 한 번에 뚫어버렸고 오늘도 그냥 그 위에서 살짝 쉬었어요. 걸터 앉아서 쉬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차트예요. 코스피 지수가 21선을 뚫었죠. 이거는 조정 끝났다는 소리예요. 단기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단기 투매죠. 코스닥도 21선 위에다가 살짝 얹어놨어요. 주가가 21선만 타고 올라가면 아마 여러분들 수익 내기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세력들이 턴다고, 걔네들 털어낸다고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네. 요번에 투매는 뭐 세력들이 그랬다기보다 중국 때문이니까 뭐 세력 욕을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지수가 21선을 다 회복을 했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 지수 21선을 올려놨으면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죠? 삼성전자가 뭐하고 있어요? 21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해놨죠. 그쵸?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어때요?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은 글쎄요, 뭘 갖고 얘기해 드릴까요? 코스닥 대형주 말고 뭘 얘기해 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방에서 갖고 있는 거 말고 전량 매도한 거 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츠라는 건데, 하츠가 이게 요번에 그 살짝 올라왔었어요. 살짝 급등을 했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우한폐렴 관련주로 올라오길래 원래는 이제 계절수혜주 미세먼지 테마주를 매집을 굉장히 잘 해놨었어요. 작년 말에 KM, 뭐 모나리자, 그 다음에 하츠 이런 미세먼지주 몇 개를 사놨거든요. 회원들 들어오시는 대로 이게 하나하나씩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서너 종목 이렇게 매집을 해놨는데 하츠도 살짝 올라오길래 그냥 팔아버렸어요. 우한폐렴 때문에 급등할 때 팔았는데 이제 마스크주 폭락하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폭락하기 전부터 살짝 눌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우한폐렴 때문에 코스닥 급락할 때 이만큼 빠진 거예요. 사실 빠질 이유는 없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린 다 팔았습니다. 수익을 잘 내고. 근데 회복이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살살 티 안 나게 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저점이 6,800원이죠. 지금 얼마예요? 7,840원이죠. 계산해 보자고요. 7,840원 그리고 저점은 6,800원이죠. 15% 올라왔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월요일날 이런 자리에서 용기를 내셨으면 거래가 하나도 없는 이런 종목도 최소한 10% 이상은 수익 내실 수 있었어요. 사실은 수요일날 급등 나왔으니까 수요일날은 뭐 더 됐겠네요. 그죠? 그냥 10%눈 감고 수익 낼 수 있었어요. 왜 여러분들은 거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말 미쳐가지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미친 거예요. 1파, 2파, 3파 나와서 꼭지를 치고 있는 여기에서 왜 여기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근데 꼭 보면 여기서 사세요.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데서 추천 안 해요. 이런 데 사서, 그죠? 그러니까 요런 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드리지 절대로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근데 저런 종목 위험하게 저런 거 안 해도, 그죠? 이런 종목들을 월요일날 여러분들 사실 손절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맞잖아요. 평생 내가 일해서 번 돈 그 수천만원, 수백만원, 수천만원, 때로는 수억을 내 마음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손절하는 거, 그거 어지간한 용기 없으면 못해요. 맞지 않습니까? 우한폐렴 때문에 막 지난주 금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아침에 막 급락 출발할 때 손절한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그 용기를 이런 데서 내보시라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5% 올라왔어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지수가 7% 올라왔는데 그러면 종목은 기본 2배에서 3배 올라온다 그랬죠? 7% 곱하기 2배는 얼마예요? 15%잖아요. 제가 어제 그거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벌써 종목들이 꽤나 회복이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로 회복을 시켜놓죠. 보통 테마주들 있죠. 재료가 강한 그런 테마주들이 어디에서 급등하냐면
둘 중 하나인데 21선 아니면 60일선에서 급등을 많이 시작을 하죠. 21선에다 딱 올려놓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61선이나. 통상 그래요. 네. 그 21선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근데 회복했어요? 안 했어요? 벌써 다 한 거예요. 네. 중국 우한폐렴,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왜 열었냐면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열었어요. 뭐냐면 중국 우한폐렴 단기 급락은 있었지만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상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앞으로 약간 지수가 출렁출렁, 추가적으로 제가 출렁출렁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약간 누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종목들이 깨지질 않았어요. 왜요? 이렇게 거래가 없는 조용한 종목도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제가 강조드렸던 이낙연 관련주, 윤석열, 황교안 씨 관련주 있죠? 똑같아요. 특히 황교안 씨과 이낙연 씨 거는 박스권을 이탈을 잘 안 했어요. 이탈하더라도 이탈했다가 지금 빨리 들어오든지 다 그러고 있어요. 회복이 되게 많이 됐다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하츠 같은 계절 수혜주들도 저희 방에서 이제 수익 매도를 다 했는데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뻐요. 하츠는 대선주도 돼요. 계절 수혜주도 되는데 대선주도 돼요. 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이 당시에 대선주로 갔어요. 2,000원에서 10,000원 넘게 갔을걸요? 5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갔었죠. 한번 저렇게 끼가 있는 종목은 나중에 또 간다니까요. 여기에서는 미세먼지, 앞으로는 여기서는 홍정우, 재료를 다 알고 있죠? 네. 정말 여러분들 개별주로 수익 내고 싶으시면 재료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전문가로서 저도 재료를 많이 하는데 저희 반 고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우리 회원들 다 아시죠? 네. 저는 그분 발끝도 못 따라가요. 우리 회원들의 그 수준이 그래요. 사실 뭐 회원이라기보다 정말 제야의 고수시죠. 네. 그런 분들 계세요. 대한민국 전 종목 재료를 다 외우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재료가 좋은 종목들이 먼저 급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거나 현찮은 종목을 계속 오랫동안 들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만 시간만 버리고 고생만 계속 하게 되시는 거겠죠. 그죠? 이 얘기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주말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내가 이 종목을 들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무슨 재료인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재료가 뭔지를 모르면 수익을 잘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재료로 올라가는지 알아야 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맨날 뭐 하시냐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매물대 하나 딱 거놓고, 매물대 차트 있죠? 네. 이거 하나 거놓고 맨날, 아니면 전고점에서, 그죠? 네.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팔고 났으면 수익 냈잖아요. 그죠? 그럼 빠져야 되는데 또 거기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요?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여러분들 정신병 걸려요. 맞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고 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물려요. 물리면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더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기다리지 뭐. 근데 계속 기다려도 될까? 또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귀중한 시간 다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제 악순환을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할 때 종목 진단도 안 해드리고, 그죠? 다른 전문가하고 좀 다르죠. 종목 진단도 안 하고 무료 종목 추천도 안 하죠. 대신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물리게 하려고 종목이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 거기에서 계속 돌을 던져요.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 걸리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요. 대신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면 대놓고 얘기해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잘못 걸리시면 큰일 난다. 차라리 후발주자를 해라. 중국 우한폐렴주 그래서 후발주자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번 주는 뭐예요? 이번 주는 마스크 테마주들이 월요일날 바로 급락을 해버렸죠. 급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모나리자 볼까요? 네. 오늘은 KM으로 보죠. 완전히 그냥 이제 다 내려왔죠, 그죠?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단기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제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방 이제
우리 방 회원들한테 이제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주식을 이런 자리 있죠. 이런 가격대 바닥에서 사서 여기서 파는 요령 같은 걸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이게 더 갈 거야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많이 물리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제약품인데, 국제약품 이제 급락하기 전에 있죠. 여기 잘 보세요. 네. 개인들이 어디서 많이 물리시냐면 이런 데서 많이 물려요. 상한가 나오고 TV만 틀면 중국인들의 마스크 사재 얘기해서 마스크가 없다, 뭐 한 장에 1,000원 하던 게 10,000원이라더라, 뭐 마스크 주문을 했더니 다 취소를 시키더라,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죠. 맞아요. 그런 뉴스가 온통 나오니까 이 주식을 여기서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개인들이 사게 돼 있어요. 이게 귀신한테 홀리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차트를 보니까 오 마이너스 15%까지 갔다 왔는데, 뭐 보니까 네? 오 이거 대충만 사도 그냥 수익이 날 것 같아요. 하루 지켜봤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오 막 플러스 9%까지 가고 막 그래요. 아래 꼬리 잘만 사면 왠지 한번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엄청나게 갭상승 출발한 거예요. 보니까 6% 막 급등 출발해요. 아래 꼬리 요 정도에서 대충 사면 왠지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매수. 다음날 한 대 맞는 거예요. 이게 저희 미리 다 경고해 드렸잖아요. 걸려들지 마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가요? 정확하게 후발주자가 가요. 여러분들 그 전염병 관련주가 끝난 것 같죠?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람한테 그 적용되는 전염병 테마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눌렀어요. 근데 동물한테 그 동물성 전염병 관련주들이 또 있거든요. 그건 또 올라가요. 모르셨죠? 네. 다르다니까요 지금. 대표적인 게 우징비엔즈예요. 여기 반등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저희 그 단기 매매하는 쪽에서 여기서 추천 나가서 그네 추천 나가는 날 12% 급등했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샀는데. 근데 이제 오늘 또 급등했어요. 우진비엔지 장중에 14%까지. 우리 회원들은 뭐 단기 수익 잘 내고 계시겠죠, 그죠? 네. 이런 쪽에서 급등 나온다고요. 이거를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되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람한테 관련된 전염병 테마주들은 많이 눌렸는데 급락을 했는데 이쪽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동물성 쪽은.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날 얘기해드리죠. 네. 월요일날 얘기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을 훌쩍 넘겨서 네, 이건 얘기할 그게 없겠어요. 시간이. 자, 아무튼 요번에 그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하신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 아까 하치를 잠깐 다시 보세요. 너무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하치를 어떤 분이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8,500원 정도에서. 근데 참았는데 7,000원 깨지는 순간 목 참아서 중국 증시가 또 폭락을 더 할까봐 무서워서 여기서 손절을 때렸다. 그럼 이분은 손실이 얼마겠어요? 대충 15% 이상 손해봤겠죠? 맞지 않습니까? 8,500원이면 여기인데, 여기라고 하지 말고 이 정도라고 하죠. 8,000원 정도에 샀는데 7,000원 깨질 때 뭐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10% 이상 손해보고 끝난 거 아니에요. 6,800원까지 따지면 대충 뭐 15%네요, 그죠? 네. 15% 손해보고 손절했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또 수많은 또 급등주를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그래 중국 우한 폐렴 저기 진검승부 방송 들어보니까 옛날 메르스랑 거의 똑같을 거다라고 하던데, 그때 보니까 별로 안 빠졌네. 그럼 그냥 믿고 한번 있어보지 뭐. 그랬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쉬운 것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손절 때리는 분들, 비관론자들한테 속는 분들이 뭐 때문에 속냐면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물론 속는 분도 책임은 있어요. 근데 이 비관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리스크 관리한다고 손절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하고 매수한 종목이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일이 터지면 손절할 수 있어요. 전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모르고 그냥 무조건 리스크 관리한다는 말에 자른다. 이게 나중에 보면 참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손절하신 분들은 일주일 만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느끼신다고요. 또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하필이면 상한가를 꽂으면서 올라가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시겠어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반등입니다. 아니 하체가 뭐가 재료가 있어서 올라왔겠어요. 그냥 올라온 거예요. 네.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먼저 올라오고 삼성전자 같은 게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이 슬슬 올라온다고.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맞추고 있죠. 그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잘할까요?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그냥 책을 쓰라고 해도 책을 써요. 네. 저는 강의할 때 무슨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자료 없죠? 왜 안 하겠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얘기가 술술술 나와요. 하도 많이 해봐서 뻔하다니까요. 네. 실제로 뻔하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무료 방송이라도 들으시면 절대로 물릴 일은 없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종목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를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느냐? 30분째 얘기했는데 힘내시라고요. 네. 너무 겁내지 마시고 겁을 많이 내면요 주식으로 절대 큰 돈을 벌을 수가 없어요. 배짱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배짱은 한 종목의 몰빵, 신용미수 몰빵 때리는 그런 배짱이 아니라 아무리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좋은 종목이 좋은 수익을 내죠. 그죠? 밭이 좋아야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씨를 뿌렸을 때 좋은 열매를 맺듯이 사람으로 따지면 마음이 그 밭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좋은 종목을 이제 심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맨날 불안하고 맨날 리스크 관리한다고 그렇게 저기 하면 어떤 수익이 나겠어요? 절대로 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번 주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주에 뭘 했을까? 한번 주말 동안에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지수가 21선 종목들도 21선 회복한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고요. 이제 그 여기에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익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방송할 때 그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회원들도 다음 주에는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제가 또 한 번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많이 갈 종목을 매수해서 빨리빨리 수익 내기를 원하시죠. 그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죠. 근데 전문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종목을 추천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매수하세요 딱 해놓고 한 5분 정도 그냥 쫙 얘기를 세게 하면 회원들이 다 사요. 어렵지 않아요. 매도하는 거 한눈에 보면 딱 나와요. 견적 나오거든요. 착착착 매도하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료 자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재료 같은 것도 이제 저도 많이 아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매수하고 나서 매도할 때까지 회원들이 그거를 버틸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틀 3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 뭐 스윙이니까 뭐 일주나 열흘 정도 아니면 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계속 올라가서 못 팔아가지고 계속 수익이 나는데 더 수익 내려고 안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무튼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루건 이틀이건 일주일이건 간에 매수하고 나서 매도할 때까지 그거를 버티게 하는 거 그게 전문가가 그게 기술이에요. 지금 제 방송 뭐 전문가분들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시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매수를 해드리고 시켜드리고 매도할 때까지 그 리딩을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안 털리게 하려고요. 어떻게든 수익 극대화시켜 드리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요. 밤에도 1시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제 목소리가 10년 전에는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많이 상했는데 10년 전에는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가끔 들어요. 1년에 한두 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땐 그랬어요. 왜 목이 상했겠어요? 맨날 요거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들으실 때 참고하시면 돼요.
요 과정이 요게 힘들어요. 매수하고 나서 매도할 때까지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한번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고 진호왕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필명을 제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혹시라도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특별히 더 신경 써드릴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이제 힘이 나네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스윙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왜 스윙을 지금 권장하느냐? 자, 오늘 딱 9시까지만 진행할게요. 네. 옛날에는 종목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탁탁탁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옛날엔 1차 파동 눌림목, 2차 파동 눌림목, 3차 파동 이렇게 갔어요. 한 번 올라갈 때 보통 100%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1000원짜리 주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2000원, 네. 다시 2000원에서 4000원 가겠죠. 네. 그죠? 여기는 얼마예요? 두 배 갔으니까 8000원이겠죠.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얼마예요? 1000원짜리가 8000원, 총 8배, 수익으로는 700%. 보통 테마주나 개별주들이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 짧으면 3개월, 길면 5개월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종목수를 그냥 스윙이 아니라 중기로 하는 게 좋았어요. 중기. 한 1, 2개월 이상 보고 중기로 가는 게 좋았어요. 그러면 종목 뭐하러 많이 사요? 한 3개만 사죠. 네? 2개 사면 심심하니까 3개. 이렇게만 사놓으면 1년에 이런 거 2번만 먹으면요. 그냥, 그죠? 네, 서울 저기 어디 요지에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있긴 있어요. 100개 중에 한 서너 개. 지금 상황에선 그래요.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100개 중에 서너 개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알고 하셔야 돼요. 아, 난 선생님, 나 이 종목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절대 못 팔겠어요. 하세요. 대신에 100개 중에 3, 4개란 얘기는 확률이 3%에서 4%밖에 안 돼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이렇게 가서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그 KCP 이런 거 볼까요? 옛날에는 이거 그냥 뭐 아무 상관없는 종목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갔어요. 한 번, 두 번, 쫙 갔어요. 여기가 실제로 1000원 정도예요. 여기는요 8000원이에요. 기가 막히죠. 차트를 다시 보실래요? 마디 길이가 비슷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1파, 2파, 3파.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언제냐면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는 이거 되게 옛날에 대선주였는데 대선주가 이렇게 갔어요. 거의 다 이렇게 갔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안 가요. 가는 게 있긴 있다니까요. 100개 중에 서너 개. 지금은 어떻게 가냐면 옛날에는 이게 한 종목이 이게 한 이렇게 쭉 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정말 난 귀찮다, 매매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대충 사셔가지고 뭐 본전이 오건 말건 그냥 던져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배부르네 그러면서 쓱 하시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한 종목이 대장주가 그때 이게 안철수 씨 대장주였거든요. 대선주 이렇게 갔었어요. 8배 갔죠. 한 테마의 대장주는 보통 2개나 3개였어요. 그래서 아까 세 종목 얘기한 거예요. 그냥 3개만 사면 돼요. 뭐하러 많이 사요? 귀찮게. 이러면 되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옛날에 이렇게 갔으면요. 지금은 요거를 종목들이 쪼개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렇게 한 번에 갔죠. 지금은 잠깐만요. 차트를 다시 보죠. 옛날에 이렇게 갔으면 지금은 이거를 세력들이 한 종목 요만큼 가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 요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가요. 나눠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목별로 얘기하면 저번에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한 종목이 가고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바로 올려요. 얘 바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가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돌아가면서 종목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장이 한 3개였으면 지금은 대장주가 한 10개라고 보시면 돼요. 세 종목이 하던 거를 10종목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내일은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돌려요. 정신없어요. 그 뒤에 옛날에 종목이 3개가 대장주가 3개면요. 그 뒤에 후발주자는 50개, 뭐 100개, 200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장주가 10개면 그 뒤에 후발주가 몇 개가 있어요. 똑같아요. 50개, 100개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오죽하면 어제 북한의 다연장 로켓포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냥 다다다다다 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8배였죠? 이거를 나눠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충 종목당 수익률이 50에서 한 70%, 80%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유튜브 저도 뭐 올리고 하지만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기법 강의 많이 있거든요. 공짜 기법 강의. 근데 죄송합니다만 그거 들으시면요 다 옛날 거예요. 이때 유행하던 매매 기법이거든요. 지금 갖다 쓰시면 완전히 칼을 전쟁할 때 군인이 칼을 거꾸로 잡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나눠서 가요. 그럼 뭘로 해야 되겠어요? 스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스윙 그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셨죠? 네. 옛날에는 이렇게 한 8배, 10배쯤 가야 터지는 대량거래, 여기서 대량거래가 터져요. 막 진짜 창사 이래 어디서 저런 돈이 났을까 싶을 정도로 대량거래가 여기서 빵 하고 터져요. 근데 요즘에 대량거래가 여기서 터져요. 요 마디 끝에서. 어쩔 때는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등할 때도 있어요. 거래량을 보면 살벌해요. 제가 전문가 한 11년, 12년 차거든요. 그런 제가 봐도 헐 그래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는 8배 정도 올라가야 5배, 8배 올라가 여기서 터지던 거래량이 지금은 여기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스윙을 얘기했던 거예요. 적당히 스윙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긴요. 그때는 대장주가 한번 올라가면요 잡지를 못했어요. 내려오질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종목들이 나눠서 가거든요. 이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종목을 옛날에는 3개 샀다 그러면 지금은 5개, 6개, 7개, 8개건 간에 자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시는 게 좋아요. 종목 관리 안 된다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종목 관리 안 된다는 거는 그 핑계예요. 관리가 왜 안 됩니까? 이 패턴을 다 알고서 하는데 종목 재료를 다 알고 하는데 왜 관리가 안 돼요? 자기가 몰라서 하는 거죠. 종목이 뭐 5개가 넘어가면 관리가 안 돼서 그걸 하수일이나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모르고 계속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게 그게 하수예요.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죠. 왜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3개만 샀던 사람이 지금은 2배로 6개를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6개 중에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팔아요. 팔고 뭐 하면 되겠어요? 아직 안 가는 종목을 사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이 뒤에 후발주알도 움직이죠. 올라오는 대로 수익 내고 50%건 70%건 80%건 아니 100%건 간에 100%짜리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팔아가지고 뭐예요? 그 뒤에 대장주를 사던가 아니면 그 뒤에 후발주자를 사면 후발주자를 공략을 하면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 요즘에 신규 회원들 들어오시면 얘기를 해드려요. 몇 종목 하세요? 전 5종목만 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늘리세요 그래요.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분한테 맞게 좀 더 늘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설명을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적게 사는 게 고수가 아니라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더 사시는 게 그게 고수입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중장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중장기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종목이 조금 가다가 뚝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내 돈이 수익 났던 게 사라지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스윙으로 하면 좋은 첫 번째 이유 장점이 뭐냐면 자금 회전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분할 매도를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진짜 편하네요. 팔았는데 또 남겨놨거든요. 더 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여기서 수익 보급한 거를 그 다음 걸 사놨더니 또 급등하네요. 또 급등하네.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만 해보세요. 아마 구름 위를 걷는 이제 그런 기분이실 겁니다. 네, 저희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올라오고 회복이 되면 아마 진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스윙 랠리에 빨리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방이 지금 이제 스윙으로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면 종목도 잠깐 볼까요? 아이고, 그래도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평상시에 금요일날 조금 이제 그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여기 보시면 윤석열 테마주 오늘도 급등했죠, 그죠? 오늘 그 덕성우가 저희 방에서 추천한 종목인데 오늘 170%까지 급등했더라고요. 3연상 나오고 네.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 뭐 덕성 뭐 이런 것들도 덕성 우선주 170%까지 급등했는데 저런 종목들이 다 뭐겠어요? 이낙연 대선주였는데 윤석열로 바뀌어서 한다 그랬죠. 오늘 종목을 보시면 태양금속이라고 있어요. 이거 오늘 비중을 상한가에서 조금 줄이면서 이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그 우리 한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황교안 씨 테마주였어요. 근데 이낙연 씨, 이낙연이란다. 황교안 씨 건데 이게 윤석열 씨도 돼요. 아무튼 오늘 아까 황교안 씨 얘기해드리기로 했었죠, 그죠? 황교안 씨가 이제 종로 출마 선언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하고 전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붙기로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보면 그러니까 종로 출마를 발표한 황교안 씨 것만 움직인 게 아니라 상대편이 이낙연 씨 것도 움직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 태양금속이 이게 예전에 황교안 테마주였는데 실제로 황교안 씨 테마주 급등할 때 상승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회복이 되게 빨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2월 초에 회복이 굉장히 빠르죠. 네. 윤석열 씨랑 연관이 좀 있었어요. 네. 오늘 정확하게 태양금속이 뭘로 갔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황교안일까? 윤석열일까? 근데 아무튼 상한가 갔어요. 저희가 보유 종목이시고요. 그러니까 대선주를 저희 보면 촘촘하게 다 깔아놨기 때문에 다 사놨어요. 윤석열, 황교안, 이낙연 대장주급들은 다 뽑아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정책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고요. 시장이 죽었다고요? 죽긴 뭐가 죽어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죠? 이런 것들하고 아까 덕성우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우선주라서 가벼우니까 먼저 갔는데 3연상 나왔습니다. 우선주니까 가능한 일이죠. 오늘도 추가 급등 나왔고요. 누적수 이게 한 170% 되더라고요. 이게 다 윤석열 관련주로 원래 이낙연이었는데 바뀌었다 그랬죠. 지금 세력들이 분주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씨하고 이제 이낙연 씨하고 이제 붙기 시작 이제 서로 이제 종로에 출마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경쟁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경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선거니까 네거티브 이제 그런 것도 하겠지만 정책 대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요. 중간중간에 뭐 약간 출렁거릴 때도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주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많이 돼요. 이번 주는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낙폭이 있었던 지수도 좀 세력들이 이제 다시 끌어올려놨고 그 뒤에 개별주가 또 따라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이 21선 위에다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테마주들이 개별주 장세가 열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 망설임 다 버리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아마 바로 수익이 나실 겁니다. 네. 저희 방은 짜잘짜잘한 단기 매매 조금 해요. 네. 단기 매매는 또 하는 곳이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윙으로 밀고 있는데 다 이런 걸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우선 주니까 추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덕성 본주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에요. 매수가가 여기라니까요. 3,000원, 4,400원까지 하잖아요. 수익이 얼마가 있어요? 40%가 넘는 거예요. 상한가도 하나도 안 나온 것이. 그죠? 그 다음에 모나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서 추천하죠. 얼마나 편해요. 네.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또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일수록 여러분들의 수익만, 여러분들의 계좌만 말라갈 뿐이에요. 지금 좋은 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이제 지수부터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말 동안에 아무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계속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고민 한번 해보시고 고민을 좀 깊이 해보시면 분명히 본인만의 그런 문제점이 보일 겁니다. 그거를 빨리 교정을 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좋은 수익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돈이 빨리 돌 수 있는 이런 스윙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 대장주자 다 고르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튼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그 쉬지 않고 꾸준히 그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월요일에 뵐게요. 지금까지 네, 진광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